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101번째 시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축구 이야기 시작합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로 반갑습니다. 뭐 놀래세요? 아니, 질문 있어요. 예. 그 야구 그럼 그 오프닝 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표현은 안 쓰세요? 야구할 때 또 해야죠. 또 하죠. 네, 또 해야죠. 그런 거죠. 항상 네. 초심.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저의 좌우명은 초심. 저희가 열카3 101번째 시간을 맞아서 정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K리그 1은 이제 3번의 라운드, K리그 2는 4번의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매치 주간에 이 녹화를 하는데 이야, 여러 팀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리그 1의 우승 과연 울산이냐 전북이냐 이것도 있고요. 또 K리그 1에서 강등당할 팀은 서울이냐 부산이냐 성남이냐 인천이냐 이 싸움도 있고요. 그리고 K리그 2에서 승격할 팀, 일단 우승팀 무조건 승격이잖아요. 그리고 또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잖아요. 팀 이게 복잡한데 네. 일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류블루가 좀. 뭐 올 시즌은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1위는 무조건 올라가고요. 예전에 2, 3, 4위가 준 플레이오프를 3, 4위가 버려서 단판으로 버려가지고 승자가 올라가는데 비기면 3위가 올라갑니다.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2위가 3, 4위 준 플레이오프 승자와 붙는데 여기서 단판이고요. 이긴 팀이 올라가지만 비기면 2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주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이 바로 올라가는. 예전에는 1.5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거의 2장이죠. 이미 알고 있었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헷갈리네요. 얼핏 들으면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류블루가 너무 조리 있게 말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들어도 직관적으로 저는 알기 좋다고 생각해요. 간만에 류블루에게 호의적이셨군요. 최근에 제 부탁으로 원고 네. 써주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K리그 1 우승팀은 어디가 될까요? 제가 작년에도 정말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울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오니까 울산이 우승 못한다고 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랬지만 모든 게 논리적으로 벌어지진 않아요. 시즌 출발할 때는 전북 네, 우승 전북에서 점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 두 번 다 전북을 뽑았는데 지금 다득점이 중요하잖아요. 승점이 3점 차고 12골 차가 납니다. 이거는 울산이 전북을 상대로 지지만 않으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폭삭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런 잔재 조건 폭삭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울산이 우승할 확률이 한 95%는 레드제민. 그래서 시즌 저는 초에 참 서울인가요? 서울 꼽으셨던 분이시죠? 조용히 하세요.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울산이라고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9점 남았는데 6점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북은 9점 중에 9점을 다 따고도 울산을 봐야 되고 울산은 6점만 내가 따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우승 싸움은 포항에 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울산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북한테 1대0으로 이겼잖아요. A매치 주간 전에. 그게 컸거든요, 전북. 전북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포항의 필승이 아닌가. 좀 슬프죠. 전북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24라운드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K리그 2020 시즌 K리그 1 우승팀 김기동 감독에게 물어보고 이게 있었거든요. 네, 거의 실제로. 같은 생각입니다. 포항이 중요하다. 샤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승점이 3점 차이지만 사실은 3.1점 차이다. 여기서 0.1이 어디서 오느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득점에서 옵니다. 다득점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12골 차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 팀의 차이는 승점 3.1점 정도 차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울산이 이 포항을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두 팀이 3판을 붙었는데 2판 K리그에서는 모두 울산이 이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또 아주 전설적인 FA컵
승부차기까지 가는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 대결은 물론 이제 조현우 키퍼의 또 수운에 힘입어서 울산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울산과 포항이 올 시즌에 이제 4번째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점점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상으로는 포항이 이 마지막 시즌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에서는 한 번쯤 잡을 사이클이 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또 장소가 스틸야드고. 그렇죠. 예. 게다가 포항 같은 경우는 아챔 티켓도 그다지 지금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이 요즘 뛰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행복 축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즌의 악몽도 있고 뭔가 이번에 우승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울산은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포항은 행복 축구를 하는 지금 시기에 와 있거든요. 이 대결은 저는 좀 한번 이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시나리오 좀 쓰셨는데요. 지금 모든 게 지금 그런데 그 경기에서 모든 그렇죠. 게 포항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기운이. 아니요. 저는 이 얘기가 포항이 이러이러한 어떤 기류 때문에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레드 이야기대로 울산에게도 상당히 빡빡하고 긴장되는 경기가 된다. 그리고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가장 지금 결국 포인트 경기는 바로 이제 벌어질 그 포항과 울산의 맞습니다. 대결이라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오히려 없습니다. 26라운드 울산 전북 맞대결보다 포항과 울산의 25라운드 동해안 더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울산이 포항전에서 지면 그때는 전북과의 맞대결이 아까 얘기한 그 3.1점이 전혀 다 없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0.1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0.1만 남는다는 거는 전북에게 져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울산은 더더욱 정말 비장하고 긴장되는 심정으로 그 맞대결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또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울산이 그럼 역으로 포항을 순탄하게 넘을 경우에는 아까 류블루가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상황에서는 울산의 우승이 아니라고 말을 어렵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딱 써왔는데 울산에게 필요한 무조건 딱 한 가지. 실험하지 마. 이제 실험하지 마. 그게 있어요. 올 시즌 울산이 패가 딱 2번인데 네. 그 2패가 모두 전북과의 경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보면 그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울산이 그냥 자신들이 평상시에 잘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울산이 뭐 전북과의 맞대결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태까지 그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울산의 선발 라인업은 조금 이상했다.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정확히 똑같이 저도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변화 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울산이 지난해 기억을 하면 이게 돌아보면 뭐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 재밌는 얘기죠. 이게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게 밥풀일 수도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실험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울산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네, 이건 밥풀이다. 네. 이건 밥풀이다. 이건 밥풀이다. 우리 전북이 아니다. 이건 초록색 밥풀이다. 초록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흰색인데 아니고 흰색이. 어웨이더라도 흰색이더라도 네. 이거 저는 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승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울산이 하는 걸로. 우리 프리뷰 방송에서 우승팀 어디로 예측하셨죠? 다시 한번. 갑자기 궁금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디로 예측? K리그의 대표 주자는 FC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잔류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네. 잔류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수원에 관해서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가. 수원이 정말 지금 뭐 바닥으로 가 있는 팀이냐 하면은 여전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둘은 떨어지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팬들도 그렇고 기자석에서 보는 저희도 그렇고. 근데 김호영 감독 대행까지 물러난 이후에 2연패를 당했고 2연패라는 결과 전에 그 내용 어떻게 졌는지를 보면은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난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상황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은 최소한 최근 2주의 모습은 충분히 합리적 불안감이다.
합리적 불안감이다. 샤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이요. 서울이 매우 불안한데 다 한숨을 하시죠. 매우 불안한데 제 생각에는 굳이 말하자면 강등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다. 잔류는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25점이에요. 부산이 24점, 성남 22, 인천 21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3경기 남았어요. 근데 또 맞대결도 많아요. 지금 네, 맞아요. 뭐 3경기 남았는데 그래도 성남보다 3점, 인천보다 4점이 앞서고 있다는 거는 이 몇 번의 얽히고 설켜 있는 맞대결들을 고려하더라도 요 3점은 서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의 동아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망의 끈이 된다. 나머지 팀들이 더 위험해 보이는 팀들이 있다. 네. 그래서 서울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좋아서 뭐 아니면 뭐 축구를 지금 잘하고 있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확률로 저는 서울이 그래도 좀 살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는 높지 않냐. 그러니까 잔류할 것이다가 아니라 약간 잔류될 것이다. 네, 지금 이 아래쪽에서의 가장 포인트 경기는 바로 뒤에 벌어질 성남과 서울의 일전입니다. 맞아요. 요게 가장 예. 포인트 경기인데요. 토요일. 그런데 문제는 성남이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연패도 지금 가장 길고 맞습니다. 가장 안 좋은 흐름이에요. 실점도 가장 많고 득점은 가장 못하고 있고 감독은 2경기 동안 이제 지휘봉 잡을 수가 없고 여기에 지금 연재훈 선수가 퇴장당한 게 있는데 그게 서울전까지도 여파가 미쳐서 연재훈 선수 못 나오고 또 박수일 선수 퇴장당해서 박수일 선수는 서울전 포함해서 그 다음 경기까지 또 2경기 못 나오고 지금 거기다가 김동현 선수가 경고 누적이 돼서 또 서울전은 못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성남과 서울의 결정적인 경기에서 이 정도의 타격을 입은 성남이 서울을 완벽하게 제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생존이냐 아니냐 싸움은 인천과 성남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고 여차하면 부산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부산은 바로 이제 있을 경기가 수원과의 경기인데요. 수원도 사실상 강등 안 당하는 쪽으로 이제 거의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맞대결들이 많기 때문에 맞대결들이 있다는 거는 한쪽이 3점 따면 한쪽은 0점이 된다는 얘기고 비겨버리면은 두 쪽이 다 1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원의 지금 승점 27점은 사실은 괜찮은 승점으로 보이죠. 안정권이다. 나머지 네. 팀들이 서로 붙는 게 있기 엄청나게 때문에 큰 엄청나게 지금은 높은 승점이에요. 그래서 수원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가진 가운데 경기를 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수원이 뭐 안심하고 제대로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수원은 오히려 조금 푸근하고 약간 안정감을 가진 상황에서 나머지 경기에도 총력을 펼쳐서 그래도 우리가 시즌 마무리를 그룹 B지만 B에서는 그래도 잘해보자라는 저는 그 의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뭐 염기훈 선수를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벤치로 두면서도 나머지 선수들이 또 잘해주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타가트 선수 득점력 최근에 살아났고 네. 여기에 또 김태환 선수 그 울산 김태환 선수와 동명이인입니다만 젊은 또 김태환 선수가 상당한 또 활동량이라든가 어떤 공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경기를 하면서 시즌을 마칠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부산이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꽤 좋은 수원에게 질 경우에는 부산도 구렁텅이 싸움에 합류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인천 원정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두 팀은 그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부산과 인천의 대결은 완전히 이거는 이른바 단두대 매치가 되는 거의 거고. 승강 플레이오프 정도의 느낌. 그런 수준의 네.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도 참 올 시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만 수원은 살 것 같고 서울도 죽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나머지 세 팀 뉘앙스가 좀 미묘하지만 미묘하게 상당히 차이가 다르네요. 있죠. 수원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사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잔류하는 팀과 잔류되는 팀. 서울은 예. 왠지 그 차이. 잔류 당할 것 같은 네. 느낌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부산, 성남, 인천은 정말 죽음의 승부가 이제 펼쳐진다. 예. 지금 우리가 서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지금. 네. 결국은 뭐 다른 네, 팀 사정을 또 그러니까. 얘기해.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부연하자면 성남이 진짜 불안한 게 최근 5경기 보면 다 안 좋거든요. 부산이 1승 1무 3패, 서울도 1승 1무 3패,
인천이 2승 1무 2패, 성남 5연패입니다. 근데 이제 승점 차이도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전 여기서 골득실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성남이 정말 위험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남이 다음 경기에 혹여나 골을 넣지 못하고 비기더라도 골을 넣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다득점 자체가 수원 24골, 서울 21골, 부산 23골, 성남 20골, 인천 21골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세한 차이들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봐도 미세하지만 성남은 다득점 꼴찌예요. 다득점 꼴찌. 맞아요. 그게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K리그에 큰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승점이 같을 때 K리그는 득실이 아니라 다득점으로 순위를 가린다. 예, 이 말씀 다시 한번 이게 드리고요. 보면은 지금 서울, 부산, 성남, 인천이 말씀하신 대로 득점이 적다. 보면은 순위표에서 보면은 한 경기에서 한 골을 못 넣는 네 팀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정말. 다른 팀들은 최소한 한 1점이 넘어요. 경기당 득점이. 근데 요 네 팀이 지금 1점이 안 되고 성남은 이제 뭐 짧게 덧붙이자면 성남 지난 경기에서 이제 김남일 감독이 경기 끝나고 주심에게 센터 서클에 있는 주심에게 가서 굉장히 험악한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분명히 조급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거든요. 경기가 끝났는데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고 물론 사람이 냉철해질 수는 아마도 없지만 핸드볼 지나간 예, 것에 예, 대한 예. 그리고 또 두 경기 연속으로 또 퇴장을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패하고 하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성남 순위표 최근 폼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리더라는 사람이 감독이든 주장이든 리더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그렇죠. 대한. 예. 5연패 뭐 그전 경기에서 또 6골 얻어맞고 퇴장 계속 나오고 그 해당 경기에서는 왠지 판정이 좀 불리했던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게 겹치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약간 이제 김남일 감독의 좀 약간은 조금 냉정이 부족한 사실은 거기서 그 상황이 빚어지면 사실 퇴장당해서 또 나머지 두 경기 지휘봉 못 잡게 되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수일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이건 진짜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김동훈 감독도 그렇고 김남일 감독도 그렇고 제가 아는 그 두 김 감독은 사실은 인품은 괜찮다. 네. 그럼 마무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러니까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위에 우승 경쟁에서는 울산이 정상적으로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키가 되는 매치는 포항과 울산의 그 동해안 더비다. 돌아오는 주말. 그리고 잔류 경쟁과 관련해서는 수원은 잔류할 것이고 서울은 잔류 당할 것 같은데 성남이 위험하다. 여기 이제 부산, 인천도 같이 위험하죠 지금. 아. 예. 예. 성남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니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래 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액면가 승점이 성남이 인천보다 한 점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인천에게는 인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좀 쫄리죠. 근데 사실은. 사실 이게 그 일정을 다 따져보면요. 25라운드, 26라운드, 27라운드 이 파이널 B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그냥 단두대 매치고 다 승강 플레이오프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심장마비인데. 예, 거의 심장마비에 네. 가까운 경기들이 예. 지금 매 라운드 지금 복수로 한 경기 정도가 아니라 멀티 경기로 지금 그런 경기들이 치러지죠. 아니 지금 파이널 B에서 과연 누가 잔류를 할 것이고 어떤 팀이 안타깝지만 K리그 2로 내려갈 것인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즉 K리그 2에서 어떤 팀이 올라올 것인가 이 얘기도 진짜 재미있어요. 1위는 무조건 올라오고 2위는 이제 4위부터 시작되는 이 플레이오프에 묶이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승은 어디가 할까요? 사실은 이건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래서 우승을 어디가 하냐고요. 우승은 예. 뭐 수원 FC와 제주 맞대결 승자가 하겠죠. 명쾌한 네, 명쾌한 답입니다. 10월 24일에 두팀 제주에서 맞대결. 맞대결 승자가 그 경기 누가 하는데, 이길까요? 그 경기 누가 이길까요? 하는데 약간 유리한 거는 그래도 제주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약간 유리한 홈에서 거. 하기 때문에 예, 맞대결. 약간 유리한 예. 거는 제주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FC와의 일단 홈 경기인 데다가 그 여태까지의 기록은 사실 뭐 무의미하긴 하지만 올 시즌에 수원 FC 상대로 그래도 제주가 상대 전적상으로는 1승 1무로 앞서요. 그리고 요 경기는 사실상 결승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여기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그렇다고 뭐 나머지 경기를 전승할 거냐 그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나머지 세 경기에서는 우열이 잘 안 가려질 것 같아서 결국은 요 제주 대 수원 FC의 맞대결이 진짜로 결승판이 될 이거 확률이 우리가 저는 높아 승점 보여요. 6점짜리 경기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이건 보통. 6점보다 더하죠. 이건 한 6점, 1점은 줘야 될 거예요. 100점짜리 경기 아닌가요? 예, 거의 그렇죠. 시즌 그렇죠. 결말을 예. 딱. 그리고 올라가느냐? 무조건 올라가느냐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느냐는 하늘 땅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뉴블루 말씀대로 100점을 줘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격 대 공격으로만 하면 수원 FC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주는 물론 공민현이라든가 주민규 선수 득점이 올 시즌 뭐 괜찮은 팀이긴 하지만 외국인 공격 파워가 없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승점을 쌓아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약간의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외국인 공격 파워는 수원 FC가 오히려 확실하고 전체적인 두 팀의 어떤 팀 밸런스나 또 위험 지역에서의 공격 만들어가는 플레이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지전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고지전에서는 그 화력 지원. 화력이 말을 할 수가 중요한데. 있죠. 마지막 순간에는 외국인 화력이 약간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원 FC가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홈 경기가 그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의 어떤 상대 전적 이런 걸 보면은 제주가 약간 유리할 것 같기는 하나.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는 세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쪽이 조금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쪽이 조금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이분이 제주 전문가입니다. 네, 저도 제주가 우승 확률이 그래도 1%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제주가 12경기 연속 무패고 수원이 9경기 연속 무패고 사실 서울 이랜드 경남 대전 전남이 상대적으로 못하긴 하지만 정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팀이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이 상승세를 팍 치고 올라가서 이제 두 팀만의 대결이 됐는데 이제 골을 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골이 있지만 물론 라스를 데려온 게 수원FC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안병준이 아플 때 라스가 말도 안 되게 연속골을 터트리면서 승점 6점을 가져온 게 이 떨어지지 않은 비결이었거든요. 근데 라스 선수, 벨트비크 선수 실력이 제 생각에는 뭐 전북 팬들에게는 좀 마음에 덜 들었을지 몰라도 K2에서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먹히는 선수라고 보죠. 제가 라스를 처음 봤는데 저는 느린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일종의 빅맨인 줄 알았는데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발로 하는 걸 네. 좋아하는 선수죠. 그래서 수원FC에 잘 맞고 다만 1대1 대결, 그러니까 제주하고 경기가 오히려 안 남았으면 제가 봤을 땐 수원FC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제주가 말려 죽이는 이 경기를 해서 사실 1대0으로만 이겨도 이거는 기울기가 확 기울어지는 상황이고 알려주기는 경기라는 표현이 확 오네요. 제주는 정말 그런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초중반에는 정말 상대를 말려 죽였고 네. 초반에 3경기 연속 못 이겼잖아요. 남길 감독 처음에 공격 축구 하겠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말려서 죽이자. 그래서 말려서 승점을 막 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최근 5경기만 보면 수원FC가 9골, 오히려 제주가 11골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득점 흐름도 오히려 제주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손님을 섬으로 초대해서 손님을 섬으로 초대해서 알려주기는. 제주 바닷가에선 겨울 햇살에 말리는 겁니다. 감금시켜서 말려주기. 네. 근데 다만 저는 수원도 승격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는 게 그렇다면 3, 4위 누가 올라와도 수원FC를 안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교 올라가잖아요. 수원FC는 쟁탈전 했을 때 지금 K리그 원팀하고 예를 들어서 런앤건 싸움을 펼치면 수원FC를 이겨낼 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두 팀이 제주가 조금 높지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승강 플레이오프가 없는 게 K리그 1에서 이제 11위 예전 같으면 11위가 될 팀한테는 다행스러운 다행일 수도 있다. 엄청나게 다행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다행이죠. 지금 저는 블루의 말에 몰빵 올인.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또 그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플레이오프가 물론 있지만 4강까지 해서 플레이오프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두 팀이 승격해야만 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두 팀이 못 올라오면 그거는 사필 규정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저는
K2의 올 시즌 정의 구현이 되려면 뭐 플레이오프를 둘 중 하나는 안타깝게도 거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올라오는 게 그건 사필 규정이다. 네. 예, 예. 오늘따라 정말 유독 간만에 소외받고 있는 고독한 레드. 수원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앞에 두 분이 제주를 찍으시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래도 수원 FC를 찍은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뭐 논리적인 배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아까 말려 죽인다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수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수원 FC가 예, 수원 FC의 경기 뭐 많이는 못 봤지만 볼 때마다 수원 FC의 경기가 훨씬 재밌었어요. 제주는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해요. 근데 수원은 뭔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 네. 거예요. 뭐 당장 리그 지금 득점 1위 선수도 있고 뭐 마사도 지금 두 자릿수 골 넣고 그래서 기왕 뭐 당연히 저도 두 팀이 모두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기왕 멋지게 짠 하고 우승 트로피 갖고 올라오는 팀은 뭐 더 익사이팅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수원 FC가. 오. 근데 제주 익사이팅합니다. 최근 경기 보면 최근 익사이팅하게 경기 말려주기나요? 예. 아니 이제는 막 때려주더라고요.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니 막 나와가지고 제주가 최근에 오히려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먹고 시작하는데 계속 치고 올라가. 제주는 이제 먹어도 안 지는 팀이 됐고 오히려 수원이 조금 바뀌었어요. 수원은 요즘에는 한 골만 넣고 이기자. 왜냐면 체력적인 부담이 수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안병준, 마사 물론 뒤에 온 이제 라스는 모르지만 말로니도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좀 네. 시켜주고 있죠 수원은. 근데 수원은 오히려 체력적인 부담이 끝으로 가면 있기 때문에 수원은 이제 한 골 팀이 됐어요. 한 골 아니면 두 골, 한 골 차이 팀. 근데 제주는 뒤에 나오는 선수들이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고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축구 자본주의인데 제주의 선수 구성과 수원 FC의 선수 구성을 보면 수원 FC 한 15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평균이 90이라면 제주는 21명 정도가 90이다. 그러면 나머지 4경기에 누가 말씀하신 대로 넘어져도 똑같이 넘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제주가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올 시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독상은 저 김도균 감독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 FC 김도균 그만큼 감독. 수원 FC가 지금 블루 말처럼 제주와는 갖고 있는 자원의 차이가 네. 좀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은 훨씬 좋죠. 남길 감독이 외국인을 별로 이렇게 안 쓰는 바람에 외국인만 보면은 특히 이제 외국인 화력은 수원 FC가 더 좋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그냥 선수단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뭐 규모적으로나 네. 제주가 좋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수원 FC의 올 시즌 이 성적과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오히려 수원 FC보다도 뭐 사정이 나쁘지 않은 다른 팀들을 다 지금 수원 FC가 밑으로 보낸 셈이니까 그러니까요. 김도균 감독이 사실 올 시즌에 거의 K리그 2에서는 저는 감독상급이다. 좋은 축구를 정말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카? 사실은 지금 수원 FC가 1위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2위고 이 두 팀이 사실상 내년 시즌 K리그 1에서 활약하게 될 거다라는 식의 논의가 있었지만 승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위와 3위의 준 플레이오프 또 거기서 이기는 팀이 2위와 갖게 되는 플레이오프에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3위인 서울이랜드, 경남FC, 대전시티즌, 전남드래곤즈 네 팀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한마디요. 예. 요거 짧게 할게요. 예. 제주와 수원 FC의 그 이제 다음 라운드가 결승판이기는 해도 그 전에 준결승판 같은 경기들이 있는데 네. 요거 아주 묘합니다. 수원 FC는 전남과 대결을 하고요. 제주 유나이티드는 경남과 대결을 해요. 맞아요. 수원 FC 대 전남, 제주 유나이티드 대 경남. 요게 준결승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전남과 경남도 지금 3, 4위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팀들인데 묘하게 1, 2위 싸움을 하는 팀들이 각각의 팀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 대결이 저는 3, 4위 싸움에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있을 수원FC와 제주의 맞대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펼쳐지는 라운드에도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0 시즌 K리그 1, K리그 2는 막판에 K리그 1은 3개 라운드, K리그 2 4개 라운드 남아 있는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한 줄 요약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서 좀 아쉽습니다. K리그 1에도 불 났고 2에도 불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조금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 끄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소화기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팬 여러분들은 그 화약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더 붙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터져라 이렇게 예. 막 해서 예.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는 또 팬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근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마지막을 즐길 수 있다. 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이야. 아 그렇습니다. 레드제민. 그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껄끄러운 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음 편히 아니 또 뭘 얘기하세요. 쏘려고 또 팬들한테 화약까지 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전 지구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작게는 축구계에서 있는 모든 팬 여러분들, 뭐 구단, 프런트, 협회, 연맹 모두가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시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전적 손해 없이 지나가는 그룹은 유일하게 감독 프로 구단의 감독과 선수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고통 분담을 요구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 대신에 분명히 금전적 손해 없이 지나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죽어라 뛰는 모습,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남은 3경기, 남은 4경기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숙연해지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드렸습니다. 샤신. K리그 팬분들은 뭐 K리그 1, 2를 막론하고 남아있는 중요한 경기들 뭐 전 경기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K리그에 대해서 아주 라이트한 감상 정도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뭐 여태까지 뭐 K리그는 그렇게 열심히 안 봤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는 축구면은 뭐 볼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께는 그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경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과 걸려드네. 전북의 대결은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이거 한국 시리즈 같은 경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주와 수원 FC의 대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벌어지는 성남과 서울의 경기. 이런 경기들은 그 정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부산 대 성남, 뭐 인천 대 서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기들은 사실상 이게 이제 거의 뭐 포스트 시즌 야구로 비유하자면 한국 시리즈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아주 열성 축구 팬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경기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들이 요소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포진하고 있으니 좀 광범위한 여러분들께서 이 K리그의 요 아주 진수를 요때 요 경기들을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광용의 열카스리 101번째 프로포즈? 예, 101번째 시간 축구 이야기로 꾸며드렸는데요. K리그 1, K리그 2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운명의 데스티니 같은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댓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K리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저희 이야기거리, 토론거리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또 검토해서 다음 축구 이야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